안녕하세요. 청어문예대 제7강 신앙송 기초다지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도할 지도자의 이름을 아시죠? 예. 정영란 인사드립니다. 네. 시낭송을 잘하려면 고심을 많이 하시는데, 아까, 오늘 참석은 못 하셨는데, 조영옥 우리 선생님께서 숙제를 내준 낭송 시를 다 외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표창장을 받기 위해서 장애인 전국 장애인 협회에 그 아이들 데리고 그 장에 가 계셔가지고 못 오셨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참석해서 직접 현장에서 낭독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다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는 제가 그렇다고 해서 그분에게 드릴 수는 없고요. 여기 와 계신 그 우리 조영옥 선생님 한 분만 받으신 200명 같으신 20명만 모시고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신있게 외우신 분들 있으실까요? 다 외웠습니다. 네, 외우셨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다 외우신 분, 요거. 외웠다고 치고 다 드리세요. 예, 그럼요. 그러죠. 이렇게 문에다가 넣고 걸어 놓는 거예요. 여기다 이거 붙이거나 스티커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예쁜 소리가 나잖아요. 예, 이렇게. 이게 뭐 초인종 문에다 달아놓는 그런 건데. 풍경. 사랑의 종소. 네, 그래요. 사랑의 종소리로 하겠습니다. 요거를 제가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오신 분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신 분만. 그리고 또 제가 검토를 해야 되겠죠? 선생님이니까 제 앞에서 다 잘 외우고 완성하신 분에게는 또 제가 그때 가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숫자가 좀 많기 때문에 드리고 나면 몇 개 남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하여튼 대면 수업을 하면서 검증을 거쳐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 낭송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 낭송을 잘하려면 항상 이게 숙제인 것 같아요. 정말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않은 게 시낭송인 것 같은데요. 제가 몇 가지 추려봤어요. 오늘 또 그냥 낭송만 몇 줄 이렇게 같이 나누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실전도 중요하지만 또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어야지만 그 기법을 적용해가지고 낭송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장이라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처음 배울 때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몇 마디 전달해 주면 그거를 적용해서 조금 더 시낭송 하는 데에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간추려 본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시낭송을 잘하려면 첫 번째, 나에게 맞는 시를 선택해야 된다. 그래야 되겠죠. 본인에게 맞는 시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감성의 밭이라는 우리 교수님의 시를 아예 다 통달해서 외우기로 했으니까 저는 이제 그거를 가지고 하겠지만 나중에 본인이 이렇게 감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랑시다 아니면 애국정신이 투철한 그런 애국심 고치가 되어 있는 그런 시다, 또 아니면은 자연의 세계를 아름답게 표현했다 하는 그런 시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본인에게 잘 맞는 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시를 선택했으면 그 시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 시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거를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사랑을 주제로 한 시인지
그러면 사랑의 감성을 이렇게 넣어서 해야 되겠죠? 또 애국심이 고취된 그런 시이다 하면은 이렇게 가볍게 해서는 안 되고 묵직하게 하면서 그런 어떤 나의 애국심을 강조하는 듯한 그런 표현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자연의 세계를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그런 표현의 시면 그런 메시지를 갖고 있는 시라면은 자연에 대한 이런 싱그러움이나 뭐 우리에게 건강을 주는 그런 형태의 어떤 싱그러움을 표현해야 되겠죠. 그렇게 첫 번째는 나에게 맞는 시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를 이해하고 시가 주는 메시지를 또 파악하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될까요? 시의 내용에 맞는 목소리로 낭송해야 됩니다. 발랄하게 해야 되는 시가 있죠. 그럴 때는 좀 밝게 음색을 밝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뭐 웅장하게 해야 되거나 그러니까 엄숙하게 해야 되는 시가 또 있겠죠. 그럴 때는 또 거기에 그 목소리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가다 보면 시낭송의 기본 리듬을 타라. 리듬. 제가 항상 얘기한 거예요. 고처장단. 센 발음을 할 때는 하고 또 잔잔한 발음, 작은 발음을 할 때는 작게 하고 그 다음에 장음으로 할 때는 길게 이렇게 쭉 연결하듯이 장음으로 하고 단음으로 할 때는 짧게 딱 끊어주는 그런 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낭송의 기본 리듬을 잘 갖춰서 그걸 타고 리듬을 타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시의 비등점을 찾아서 점강법과 정층법이 있습니다. 그걸 어디서 어떻게 써야 될지를 생각해야 된다고요.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요거는 우리 이제 저를 이 시낭송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처음 가르쳐 주신 우리 스승님이신 이재천 교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 비등점이라고 아시겠어요? 뭐 어떤 내용인지 제가 아주 알려드릴게요. 비등점이라는 거는 열정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를 찾아서 있잖아요. 이제 확 끌어올리는 거죠. 열정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를 찾아서. 그럴 때를 비등점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찾아서 점강법입니다. 크고 높고 강한 것에서부터 점차 낮고 약한 것으로 끝으로 이렇게 내려서 표현하면서 강조의 효과를 얻으려는 수사법이에요. 그러니까 강하게 크게 올라갔다가 쫙 그러니까 최고조로 올렸을 때 열정을 최고조로 달했을 때에 그때를 찾는다는 거죠. 그때를 찾아서 그 다음에 비등법이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점강법. 그러니까 비등법은 열정을 최고조로 하는 거고요. 올렸을 때를 찾았을 때를 말하는 거고요. 점강법은 크고 높고 강한 것에서부터 점차 낮고 약한 것으로 길게 내려 표현하면서 강조의 효과를 얻으려는 수사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점층법. 점층법은요, 서술하는, 본인이 이렇게 서술하고자 하는 한마디 한마디에 차차로 그 뜻이 강해지고 커지고 의미가 깊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이래서 독자로 하여금 점차 고조되어 작품에 몰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쏙 빨려 들어갈 수 있도록 마침내 결정적일 때 있잖아요. 그 결정적이게 이르도록 하는 점점 커지게. 그러니까
아까는 뭐였어요? 점강법은 높은 데에서부터 점차 낮아지는 그런 효과를 내는 거였으면, 이거는 점층법은 나 한마디 한마디를 이렇게 차차로 강해지고 커지는 의미를 깊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이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점차 고조되어 작품에 몰입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 절정에 이르도록 하는 그런 수사법이라고 합니다. 그게 점층법이라고 해요. 점층법. 그런데 여섯 번째로, 자아도취하면서 먼저 본인이 그 시에 자아도취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좀 뭐랄까, 낭송하는 사람은 그거를 참 인내하면서 좀 고급스럽게 뭐 이렇게 슬프다 그랬다고 해서 막 눈물을 흘리듯이 너무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참아내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억제하면서 청중들로 하여금 그런 감정을 흡입하게 해가지고 청중들이 감동을 받게 하는 그런 기법으로 낭송을 하면 최고의 멋진 낭송입니다. 그런데 노래든 낭송이든 낭독이든 본인이 벌써 막 슬퍼서 막 운다든지 눈물을 흘리면서 노래를 한다든지 낭송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약간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결국에 어떤 단합이다, 이렇게 화합이나 어떤 그런 기쁨에 의해서, 너무 슬픔에 의해서, 감동에 의해서 같이 흘리는, 결국엔 터지는 거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으나 내가 전달하고자,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사람은 좀 이렇게 심중에 묵혀놔야 된다고 해야 될까요? 참아야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그런 아름다움이 이렇게 뿜어져 나오게끔 해가지고 청자들로 하여금 감동을 주는 것이 정말로 진정한 낭송의 기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먼저 자아도취 되지 말아라. 아까 우리 앞에서 말했죠. 그 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시가 주는 메시지를 파악하잖아요. 근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내가 자아도취 돼가지고 너무 좋아 막 이러면서, 너무 감동이야 막 이러면서, 슬퍼 막 이러면서 내가 눈물을 흘리거나 너무 들떠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다 그러니까 청중에게 전하기 전에 내가 벌써 내가 표현을 해놓고 알려줘 버리면 정말 재미없는 낭송이 될 거예요. 그리고 고급스러운 낭송이 되지 않겠죠. 낭송 자체는 정말 고급적인 행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표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라 그랬죠? 자아도취의 감정에 먼저 본인이 빠지지 말아달라. 하면 안 된다. 아셨죠? 그 다음에 7번째는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감정 표현을 잘하고, 그거를 스스로 제가 잘하고 있는지 체크해 가면서 낭송을 하라, 이렇게 전달해 드리고 싶어요. 뭐라 그랬죠?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내가 감정 표현을 잘하고 있는지 스스로 체크하면서 낭송을 해야 됩니다. 이해가 가셨나요? 그 다음에 8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게 다 잘 하는데 때로는 이렇게 혀가 꼬인다든지 발음법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근데 표준 발음법에 어긋나는 발음을 쓸 때가 있어요. 경상도 발음이라든지 전라도 발음이라든지 이게 액센트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표준 발음법에 정확하게, 그러니까 발음을 연습을 해야 돼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연필을 이렇게 끝까지 딱 끼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바르게.
책을 읽을 때도 딱 껴놓고 또박또박 하면서 꽉 깨물어가지고 정말 침이 이렇게 처음에는 침이 줄줄줄 나와요. 정말. 그래도 그렇게 발음을 연습을 하면 정말 이렇게 그렇게 해놓고 본인이 직접 녹음을 해서 들어보면요. 확실히 달라요. 이 법은 또 이제 스승님께서 알려주신 말씀인데 저도 조금만 신경을 약간만 덜 쓰고 편하게 하다 보면 약간 혀가 꼬일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아차 싶어가지고 또 이렇게 연습을 하고 나면 또 발음이 정확해집니다. 그러니까 표준 발음법에 맞춰서 발음을 정확하게 하라. 그래야지 이거 혹시라도 이제 나중에 배워서 낭송 대회를 나간다 했을 때에도 이게 플러스 점수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점수가 되지 않도록 발음법을 똑바로 표준 발음법으로 사용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는 시낭송. 시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시낭송은 먼저 50번을 연속해서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 안 외워져요 하잖아요. 지금 2달째 접어들어서 하고 있는데 안 외워져요, 아직 못 외웠어요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이제 어쨌든 생활도 해야 되고 각자 맡은 바깥 사회생활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요거를 이제 취미 삼아 아니면 이제 문인의 길을 가기 위해서 초보적인 이런 배우면서 시낭송을 같이 배우는 그런 경우일 테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순위가 아니고 후순위인 거죠. 그러다 보니 시간이 안 되면 또 이게 못하고 뒤로 밀어놓기 일상일 거예요. 네.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시간이 되면은 한꺼번에 그냥 계속 이 시를 50번씩, 50번 이상 계속 읽는 거예요. 계속 연속법이죠. 계속 읽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지 않고 외워보는 거예요. 이제 대략 머리에 들어왔으면 외워보면은 어느 정도 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딱 약간 거기에서 뭐였지라고 싶을 때는 살짝 이렇게 살짝 보고 그 대목만 보고서는 또 딱 덮어놓고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자료에 의지해가지고 이렇게 보고만 계속 있다 보면은 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시에 쏙 들어가서 그 어떤 메시지를 줬지? 어느 연에서 어떻게 했었지? 기승전결.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승전결을 어떻게 냈더라? 어떤 식으로 풀어냈더라? 이 시가. 이렇게 생각하고 50분 연속으로 쫙 읽다가 그 다음에는 딱 덮어놓고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신감 있게. 그러면 빨리 외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다음에 낭송을 하라는 뜻이에요. 이 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50번을 계속 읽어라라는 거는 이 시에 대한 내용을 숙지해라. 충분히 숙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외우는 거를 이 다음에는 어떤 얘기가 전개됐었지? 라고 이렇게 느낌으로 하다 보면 그거 저희가 긴 하나의 노래를 3-4번만 들으면 다 외워가지고 따라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거는 본인이 그 노래에 대한 가사를 숙지하고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몇 번 들음으로 인해가지고. 그래가지고 3-4번 하면 따라하는 거예요. 저기에 맞춰서. 그런 것처럼 이것도 충분히 숙지한 다음에 낭송을 외우면은 낭송하기가 쉬워진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10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낭송 하기 전에 입술 운동을 해야 돼요. 저희가 이제 그 다음에 요거 입술 운동을 한 다음에 시 낭송을 들어갈 거니까요. 시 낭송 하기 전에 입술 운동을 해야 된다. 그럼 저희가 이제 저희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학교에서 보면
그 합창 단원을 모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합창부 부원으로 가면 이렇게 외우는 게 있어요. 풀 때 발성 연습하면 푸는 연습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입을 풀어줘야 돼요. 이렇게 입술을 푸는 발성 연습, 발음 운동을 하자. 이렇게 저희가 처음에 이게 노래할 때는 아에이오 아에이오 우 아에이오 우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이, 오, 우. 그렇게 뽀뽀도 안 해보셨어요? 우 이렇게 크게 해야지. 그러니까 이 발음만 할 게 아니라 크게 하는 거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 오, 우 크게. 이, 오, 우 그래요. 제가 한번 잘한다고 뽀뽀 받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했나 봐요. 우리 선생님이 연아 선생님이 현아 선생님이 잘 따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요. 오, 우, 이 이런 식으로 오, 우, 이 소리를 내면서 하는 거예요. 크게 소리를 그래야지 발성 연습이 이렇게 속에서 하겠죠?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목에서 나오는 발성으로 하지 말고 공명으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배에서 나오는 말도 평상시 말도 여기 목에서 하면은 힘들어요. 그리고 목이 아프고. 그런데 이 배에서 울림으로 나와서 이렇게 끌어서 탁 하면은요, 묵직하게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뭐 성우처럼 하시는, 항상 그런 발음을 연습을 하면 낭송도 쉽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해보니까 그래요. 제가 목소리가 좀 가는 목소리인데, 제가 낭송할 때는 아주 그냥 중음으로 쫙 깔아서 돼요. 그러니까 그 기법을 배우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알려드린 10가지 그런 방법을 충분히 활용해 가면서 여러분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7강, 오늘 7강이에요. 신앙송 기초 다지기 또 강의 말씀을 드렸고요. 감성의 밭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성의 밭으로 들어올 준비 되셨죠? 되셨나요? 네. 예, 오늘 다 외우셨다고 하신 분 있으셨는데 한번 해보시겠어요? 일어나서 발표해 주셔요. 나 말고 조용욱 선생님. 네, 조영욱 선생님이 애제자님께서 다 외우셨다고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본인이 한번 그냥 낭독으로라도 한번 해보시고 싶다. 목소리 좋으신 우리 김희삼 선생님. 한 번만 해보세요. 그거 있잖아. 낭성해봐. 이 카톡에다가 올려놨어. 뭐 하는 이미지 있어요. 단톡에 보면 너무 부러워하실 것 같아. 못 오신 분들이. 그죠? 예. 크게 이렇게 딱 확대해가지고. 그러면 얼마 전에 다른 이야기죠. 얼마 전에 부국동에서 낭송대회도 하는데 예. 김대중 대통령도 수목전에서 많이 해요. 많이 해요. 그러면 제가 감성의 밭을 한번 시범을 보여보세요.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그러세요. 그러고 나서 우리 김희삼 선생님의 낭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거 수정을 안 한 거를 여기다 올려놨네. 예, 가슴이 수정해서 안 주셔야죠. 그러면 다시 써주셔야죠. 예. 제가 그러면 같이 처음부터 한 소절 할 때 같이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감성의 밭 감성의 밭. 감성의 맛. 청호 이제철 청어 이제철. 아침이면 아침이면 늘 그리운 얼굴 늘 그리운 그리운 얼굴. 밤새 고요에 젖어 뒤척이다 밤새 고요히 주서 지치다. 이른 햇볕에 드리운 이슬처럼 이른 햇볕에 그리운 이슬처럼 그리움에 흠뻑 젖어 있습니다. 그리움에 흠뻑 흠뻑 젖어 젖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세 번째 3초 떼라고 했죠. 먹먹한 가슴으로 먹먹한 가슴으로 젖어버린 마음의 자리한 젖어버린 마음의 자리. 그거를 마음으로 바꿔주세요. 먹먹한 가슴으로 젖어버린 마음의 자리한 먹먹한 가슴으로 젖어버린 마음의 자리. 푸른 추억을 퍼내다가 푸른 추억을 보내다가 이내 눈 감고 체념해 버리는 것도 일에 눈 눈 감고 감고 체념해 체념해 버리는 것도 그리움에 갇힌 환영 때문일까요? 그리움에 갇힌 환영 때문일까요? 맑은 바람과 햇살로 세탁해 맑은 바람과 햇살로 세탁해 파란 하늘에 널어놓으면 정갈해지려나 파란 하늘에 널어놓으면 정갈해지려나. 오늘을 활짝 핀 모습으로 만듭니다. 오늘을 활짝 핀 모습으로 만들어라. 상큼한 얼굴로 짙어가는 녹음처럼 상큼한 얼굴로 짙어가는 녹음처럼 버릴 것과 간직할 것을 정리해 버릴 것과 간직할 것을 정리해 욕심 없는 마음만 간직하겠습니다. 욕심 없는 마음만 간직하겠습니다. 보일 듯 말 듯 빛을 내는 희망 보일 듯 말 듯 빛을 내는 희망. 가녀린 두 손으로 받아 가녀린 두 손으로 받아 소중한 사랑에 물 주어 키우다 보면 소중한 사랑의 물을 주어 키우다 보면 세상에 큰 빛이 되지 않을까요? 세상에 큰 빛이 되지 않을까요? 그 안에 그리움도 한 조각 양념하겠습니다. 그 안에 그리움도 한 조각 양념하겠습니다. 네, 너무 잘하셨고요. 여기에서 보면 사랑의라고 돼 있는 거는 읽을 때는 애라고 읽는 거예요. 꼭 의로 발음해야 될 부분이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우리 한글법상 의로 돼 있는 거를 애로 발음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감성의 밭, 감성의 감성이다. 청호 이제철, 청어 이제철. 아침이면 아침이면 늘 그리운 얼굴, 늘 그리운 얼굴 밤새 고요에 젖어 뒤척이다. 밤새 고요에 젖어 뒤척이다. 이른 햇볕에 드리운 이슬처럼 이른 햇볕에 드리운 이슬처럼 그리움에 흠뻑 젖어 있습니다. 그리움에 흠뻑 젖어 있습니다. 먹먹한 가슴으로 먹먹한 가슴으로 젖어버린 마음의 자리한 젖어버린 마음의 자리한 푸른 추억을 퍼내다가 푸른 추억을 퍼내다가 이내 눈 감고 체념해 버리는 것도 이내 눈 눈 감고 감고 체념해 버리는 것도 그리움에 갇힌 환영 때문일까요? 그리움에 갇힌 환영 때문일까요? 밝은 바람과 햇살로 세탁해 밝은 바람과 햇살로 세탁해 파란 하늘에 널어놓으면 정갈해지려나 파란 하늘에 널어놓으면 정갈해지려나. 오늘을 활짝 핀 모습으로 만듭니다. 오늘을 활짝 핀 모습으로 만듭니다. 상큼한 얼굴로 짙어가는 녹음처럼 상큼한 얼굴로 짙어가는 녹음처럼 버릴 것과 간직할 것을 정리해 버릴 것과 간직할 것을 정리해 청결하게 욕심 없는 마음만 간직하겠습니다. 청결하게 욕심 없는 마음만 간직하겠습니다.
보일 듯 말 듯 빛을 내는 희망. 보일 듯 말 듯 빛을 내는 희망. 가녀린 두 손으로 받아 가녀린 두 손으로 받아 소중한 사랑의 물을 주어 키우다 보면 소중한 사랑의 물을 주어 키우다 보면 세상에 큰 빛이 되지 않을까요? 세상에 큰 빛이 되지 않을까요? 그 안에 그리움도 한 조각 양념하겠습니다. 그 안에 그리움도 한 조각 양념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러기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시, 두 번째 시를 이해하고 시가 주는 메시지를 파악하라 그 내용이 있었잖아요. 이 시는 어떤 내용인 것 같은지 박현아 선생님께서 한번 본인이 느끼는 생각을 표현해 주실 수 있으세요? 세상을 이렇게 보는 눈을 해맑게 세상은 어두운 면도 있지만 밝은 면도 많은 것을 이 하늘과 이런 바람 이런 것을 보면서 표현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세상을 밝게 표현하는 긍정적인 마음을 표현해 준 것 같다. 예, 그랬군요. 제가 또 약간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부분으로 또 말씀하고 그러니까 해주셨어요. 아니에요. 제가 또 한 가지 배웠어요. 정말 그렇네요. 저는 뭐 이렇게 은유적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그렇게 보셨다니까 역시 또 하나를 배웠습니다. 그럼 우리 김희삼 선생님께서는 네, 어떤 좀 내용인지. 주관적이고 좀 어렵네요. 추상적인 생각이 들고요. 네. 넉넉한 가슴에서 이렇게 젖어버린 여기 있는 것처럼 체념해버리는 것도 많이 있는데 긍정적이고 맑게 그리고 밝게 이렇게 마음을 정리해가는 그런 어떤 일상의 각오, 준비하는 마음 그런 것을 스스로 되뇌어보는 오, 마음이지 않을까. 네. 느끼는 대로 직관으로 느끼는 대로 제가 생각을. 네네, 좀 좋은 생각이시고 좋은 표현의 메시지를 잘 끌어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낭송은 아니지만 낭독으로 한번 선생님 목소리 좋으시니까 한번 좀 크게 그래요? 예 낭낭하게 한번 감성의 밭 네. 청호 이재천. 아침이면 늘 그리운 얼굴 밤새 고요에 젖어 뒤척이다 이른 햇볕에 그리운 이슬처럼 그리움에 흠뻑 젖어 있습니다. 먹먹한 가슴으로 젖어버린 가슴에 자리한 푸른 추억을 퍼내다가 이내 눈 감고 천엽을 버리는 것도 그리움에 갇힌 환영 때문일까요? 밝은 바람과 햇살로 세탁해 파란 하늘에 널어놓으면 정갈해집니다. 오늘을 활짝 핀 모습으로 만듭니다. 상큼한 얼굴로 짙어가는 녹음처럼 버릴 것과 간직할 것을 정리해 청결하게 욕심없는 마음만 간직하겠습니다. 보일 듯 말 듯 빛을 내는 희망, 가녀린 두 손으로 받아 소중한 사랑의 물을 주어 키우다 보니 세상에 큰 빛이 되지 않을까요? 그 안에 그리움도 한 조각 양념하겠습니다. 오, 너무 잘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 글을 충분히 이해하고 표현을 해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청중이 들었을 때 그런 느낌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겸손하게 하시지 마시고 또 우리 박혜나 선생님도 한 번만 좀 근데 약간 또롱또롱하게 큰 목소리로 하라고 했으니까 좀 크게 해주세요. 천천히 느리게. 예. 감성의 밭 청호 이재천. 아침이면 늘 그리운 얼굴 밤새 고요에 젖어 뒤척이다 이른 햇볕에 드리운 이슬처럼 그리움에 흠뻑 젖어 있습니다. 먹먹한 가슴으로 젖어버린 가슴에 자리한 푸른 추억을 퍼내다가 이내 눈 감고 체념해 버리는 것도 그리움에 갇힌 환영 때문일까요? 맑은 바람과 햇살로 세탁해 파란 하늘에 내려오면 정갈해지려나 오늘을 일찍 핀 모습으로 만듭니다. 상큼한 얼굴로 짙어가는 녹음처럼
정리에 청결하게 욕심 없는 마음만 간직하게 했습니다. 보일 듯 말 듯 빛을 내는 희망, 하늘인 두 손으로 받아 소중한 사랑에 물을 주어 키우다 보면 세상에 큰 빛이 되지 않을까요? 그 안에 그리움도 한 조각 양념하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예. 다른 부분도 다 잘하셨는데 마지막 소절 있잖아요. 그 안에 그리움도 한 조각 양념하겠습니다. 다 잘하신 것 같아요. 네네. 오늘 글씨가 제가 작아서 예. 오늘 제가 준비한 여기 종 글씨 잘 보이네요. 요거 두 분 다 한 개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 같이 똑같이 합성을 해가지고 두 번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밴드에 예. 새로 올려놨어요. 네네. 그거 잘못된 거 올려놔가지고 네, 감성해봐. 두 번 같이 합성하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시낭송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밴드에 보면 터치해서 교수님. 터치해서 이렇게 막 여기는